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한국과 무관한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자유무역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은 지금은 무역 보호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한국은 국내 시장 협소한테 누가 오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한테 정말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싱크탱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대만 수복에 나서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편을 설 것인가, 중국 편을 설 것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응답자의 62%가 유럽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한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유럽인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영국도 그렇고 EU 입장도 그렇고 중국 화웨이 5G 그리고 중국의 카메라, CCTV 등등에 대해서 수입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반중 이런 제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일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많은 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유럽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인의 유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가야 된다. 유럽에서는 주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 이런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계속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십 확대하려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전체 EU, 유럽 공동체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조치로 보면 하나 화웨이가 유럽에서 통신장비 시장의 50% 이상을 화웨이가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드웨어, 전체 하드웨어 공급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50% 넘게 쓰고요. 영국도 40% 넘게 씁니다. 프랑스는 한 17% 쓰고요. 그래서 유럽을 대표한 주요 국가들이 통신 장비 혹은 전자기 하드웨어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EU가 나온 공개적 입장을 보면은 이런 카메라든지 CCTV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드 장비에서 중국 걸 쓰지 말라. 특히 화웨이 장비에는, 통신 장비에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2020년 1월에 그런 제재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스탠스를 공개적으로 냈고요. 또 EU 회원국들이 여기에 맞춰서 중국 장비를 덜 수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따라준 국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 유럽의 4분의 1 국가만 따라주고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2020년 1월에 그런 조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경제라는 거는 기본 원리가 시장 원리잖아요. 시장 원리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을 엄청 확대해왔고, 유럽은 중국 전체 수출 시장이 20%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럽하고 중국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엄청 관계를 밀접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중국에 대한 대응, 유럽의 미국에 대한 대응, 이런 걸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 한국이 주는 인사이트가 유럽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냐?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희생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프랑스 마크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할 때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걸 한국 버전으로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한국과 무관한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 위기의 중심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은 완전히 미국의 American First, 미국의 우선 원칙에 따르면 안 되고, 두 번째,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럽은 제3국들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유럽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자체 지금 미중 갈등 시대에 본의 아니게 희생자가 되는 걸 지금 가장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자체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는 유럽하고 미국이 가장 세계화를 외쳤습니다. 문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들은 강제로 문 개방하게 했어요. 자유화, 세계화를 가장 누가 외쳤냐? 미국입니다. 또 유럽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자유화를 외쳤을까요? 그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기술적으로 초격차인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선진 기술과 모든 선진 관리, 모든 선진화된 것들이 다 미국하고 유럽이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문을 개방할수록 미국하고 유럽에는 유리했던 거예요. 왜? 걔네들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자본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자유무역 질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은 지금은 무역 보호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아까 EU 전체적인 입장은 무역 보호주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총리가 바이든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우리의 개방성을 조작하고 악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권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데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갔을 때 지금 두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 협정을 강화하는 걸로 지금 맺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런 유럽은 전반적으로 무역 보호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가치고 뭐 어려운 이념이고 빼고 얘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스탠스가 변했을까요? 하나 팩터가 변한 겁니다. 확실한 거는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기술적으로 초격차 시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이 일본, 한국, 중국 대비 기술적으로 초격차면 자유화를 외치겠어요? 보호주의를 외치겠어요? 무조건 자유화, 개방을 외치겠죠. 근데 지금은 스탠스가 확실하게 무역 보호주의를 갖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이걸 여러분들은 첫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와중에 중국은 방대한 시장과 그리고 혁신을 경례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미래 산업 기술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이 빨리 치고 올라왔고 또 시장도 크다 보니까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또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보고 기술과 시장 이런 윈윈 시너지를 보고 중국의 기술을 갖고 가면서 미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규명해가지고 본격적인 미중 기술 패권이 시작된 거잖아요. 유럽 같은 지역이 곤혹스러워졌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가치와 이념적으로는 동맹국, 뭐 나토, 뭐 이런 건 또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유럽은 지금 중안에서 전략적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 취하냐 스탠스를 선택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미국이 지금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급해진 거예요. 만약 기업들이 다 미국 보조금 받겠다고 미국 땅에 가서 생산하면 유럽은 누가 공장을 짓고 누가 해요?
그래서 유럽도 유럽 버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만들었잖아요. 유럽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보조 정책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똑같이 보조 정책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미국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사실은 그 광물법에 일본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도 또 포함시킨대요. 원래는 미국, 북미 지역, 그리고 미국하고 FTA 맺은 국가들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국도 일본하고 같이 별도로 얘네 여기서 하는 것도 준대.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 미국 동맹 국가에서 다 가서 요구할 거예요. 미국한테. 야, 우리나라 하는 거 다 우리도 그렇게 해줘. 우리도 해줘. 그러면 그 보조 정책이 어느 만큼 효율을 발생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도 첫 번째 선택, 미국하고 똑같이 보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죠? 서로 이 보조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자체 초격차 기술 경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경제, 반도체, 우주, 에너지, 기후와 환경 변화, 그리고 핵심 원자재, 이 영역에서 엄청난 보조 정책을 취하고 엄청난 투자를 취하고 엄청난 지원 정책을 펼쳐서 앞에서 지금 말한 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이 영역에서 유럽도 핵심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초격차 기술을 갖고 가겠다. 이게 유럽이 선택한 두 번째 선택.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앞에 이 두 개가, 특히 두 번째가 초격차 기술을 갖고 가는 거는 지금 지원 정책이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갈등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자꾸 이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에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이 지금 바이든이 방영을 지금 기회로 해서 두 개를 챙겼습니다. 뭘 두 개 챙겼냐? 하나는 이번에 배터리 핵심 광물 협상을 해서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조금을 받도록 따냈어요. 일본처럼. 자, 두 번째, 미국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을 국방물자 생산법에서 영국 기업들을 국내 기업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조달할 때 영국 기업 생산한 거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호주에서 제일 먼저 해줬거든요. 이번에 영국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이 유럽 각 국가도 취할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계속 협상해서 계속 이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런 전략적 조치를 우리 한국에 대입하면 한국의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한국도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문하고 주잖아요.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쓰는 거죠, 방법을. 미국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체 시장이 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던 뭐 핵심 원자재법 하던 다른 나라에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서 메이드 인 뭐 아메리카 메이드 인 유럽을 하는데 한국은 국내 시장 협소한데 누가 오냐?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이런 걸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한테 정말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경제 영토라는 거 국토로 안 해요, 여러분. 경제 영토라는 건 뭐냐면 FTA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로 갈 때 관세 없이 간다는 건 뭐예요?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관세 없이 가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물건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FTA입니다. 근데 한국은 다행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추가됐던 59개 국가와 지역하고 FTA를 맺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영역에서 대부분 관세 없이 간다는 거예요. 농산품 빼고. 한국은 경제 영토가 대국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59개국을 마음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좋다, 인도 기업도 좋다, 뭐 중국 기업도 좋다, 아니면 뭐 베트남 기업, 한국에 와서 얘네 생산하고 하는 모든 기업들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보조금을 주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는 인재를 확보해야 돼요. 글로벌 최첨단 인재. 미래 산업의 최첨단 인재를 영국인이든 독일인이든 중국인이든 인도인이든 베트남이든 국적 불문, 피부 불문, 언어 불문, 종교 불문하고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하게 하고
하도록 그래야 초격차 기술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미국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챙겨야 돼요. 이번에 일본이 챙겼잖아요. 이번 영국이 또 챙겼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여기 그 국방물자 생산법 국내 기업 취급을 받아야죠. 왜냐면 한국 기업 지금 희생이 얼마 큽니까? 미국하고 중국 갈등 사이에서 미국이 지금 마이크론 중국 메모리 시장을 너네 대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강하게 나오잖아. 그럼 미국이 뭔가 줘야 되잖아요. 너네 왜 우리한테 희생만 해? 희생하러만 요게. 한국 기업들도 국방물자 생산법에 국내 기업으로 취급해서 요거 해야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미국과 대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봤습니다. 지금 다시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글로벌 지수가 삼국지와 똑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난세입니다, 난세.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40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 40년은 과거 40년 전혀 다른 40년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시대가 한번 보면서 거기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유럽을 워칭을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유럽이 협력을 강화하고 또 유럽이 정책 중에 하나가 글로벌의 작은 국가들하고 또 협력을 강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글로벌 게이트라고 해서 중국식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투자를 유럽이 강화하면서 좀 이런 나라를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국도 이런 제3국과 그리고 유럽과 이런 중간에 있는 나라들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전략으로 난세에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